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학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면서 몰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할 건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번 볼 건가 하면 화학식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화학식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자량이 뭔지, 분자량이 뭔지 설명을 하면서 화학식량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정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의 관계를 보는가 하면 몰과 입자수, 몰과 입자수는 어떤 관계가 있고 몰과 질량은 어떤 관계가 있고 몰과 기체의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서 얘들의 몰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수업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하는 내용에서 여러분하고 앞쪽에 있는 거 먼저 봅니다. 통과에서 여러분이 사전 지식으로 배웠는 거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라서 항상 앞쪽에 있는 거 통과에서 했는 거를 한번 다지고 아, 내가 통과에서 배운 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앞쪽 봐주시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 게 나와요. 화학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중3 때 배운 거. 중3 때 배운 거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아요. 왜요?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라부아제가 설명해준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 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 프루스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해요. 왜요? 화합물은 항상 일정한 원자의 개수 비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와 있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인 부피 비가 성립합니다. 왜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에 뭐가 들어있다?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얘가 필요해요. 화학의 기본은 얘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보가드로 법칙. 오늘 아보가드로의 법칙하고 이 아보가드로가 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3 때 배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분자설을 도입했고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화학의 기본, 몰로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자의 구조 갈게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구성하는 뭐는 양성자 수는 전자수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자. 양성자 수는 전자수와 같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양성자수, 중성자수, 질량수까지 배울 겁니다. 통과해서 한번 들었지만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수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다고 하고 주기율표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최초로 원자량을 보완해서 지금의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했고 X선 실험을 통해서 모즐리가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원자, 양성자수 원자 번호순인데 이게 바로 뭐다? 양성자수로 나타낸 게 주기율표입니다. 해서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주기예요. 그래서 1쪽에서 18쪽까지 있고 가로줄은 전자껍질수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전자껍질수. 1주기, 2주기는 전자껍질수를 나타내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족과 주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18족까지 있는 주기율표에 비금속은 18개 있어요. 초록색 박새 아래 보면 18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색깔
민트색으로 보이는 아이가 중금속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아이가 전부 다 금속인데 금속 중에서도 전형금속도 있고 전이금속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속도 있어요. 그 다음 주기율표에서 다 쓰기가 힘들어서 밑으로 빼놨습니다 하고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기억만 하나 해주세요. 통과해서 했는 거. 26번 철까지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고 27번 코발트부터 92번 우라늄까지는 초신성 폭발로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93번부터 넵투늄부터 지금 나와 있는 118번 오가네손까지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입니다 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뭐에 대해서 들어갈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몰은 묶은 단위를 몰이라고 하는데 이 몰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화학식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화학식량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화학식의 무엇이다? 질량이다 이 말이야. 화학식의 질량을 뭐라고 나타냅니까? 화학식량이라고 나타내요. 그럼 이제 보통 화학식량은 왜 씁니까? 화학식의 양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 있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입니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먼지보다 더 가벼운 질량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몰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화학자들이 쓰기 위해서 무엇을 나옵니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쓰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자량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약속을 해요. 원자량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에 무엇을요? 질량을 1이라고 두는 게 아니고 탄소의 질량을 12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얼마로 준다? 12라고 줍니다. 12를 뭐로 잡는다? 기준으로 상대적 값을 나타낸 걸 원자량이라고 하면서 단위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위는 없습니다. 이게 원자량의 정의예요. 원자량의 정의. 그럼 왜 원자량의 정의를 나타냈습니까?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변하지 않는 값은 뭐다? 실제 원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탄소에서 질량수가 나오고 탄소 원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갈게요. 질량수는 통과해서 한번 들었어요. 그럼 질량수가 무엇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속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해요. 화학식의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을 때 약속을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똑같아요.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무엇을 쓰자? 원자 번호를 쓰자. 이 원자 번호가 바로 뭐다?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 왼쪽 아래에 뭘 쓰자?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를 쓰자. 그리고 왼쪽 위에 무엇을 쓰자? 질량수를 쓰자. 그럼 이 질량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통과해서 했다시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에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인 질량수를 써줍시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아래는 뭘 씁니까?
오른쪽 아래 쓰는 게 바로 이거야. 원자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를 쓰자. 뭐? 화합물을 생성할 때 결합하는 무엇을 쓴다? 원자의 개수를 써줘. 개수. 원자의 개수를 써주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 위에 원자가 잃거나 얻은 전자의 무엇을 수를 써주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쓸 때 오른쪽 위에 올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H2O라고 쓰는 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1개인데 이런 생략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수소 원자가 2개 결합했고 산소 원자가 1개 결합했다는 뜻이구나 하고 봐주는 거고, 그 다음 H 플러스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었구나. O2 마이너스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었구나. 이렇게 쓰는 거고, 탄소는 6이면서 10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럼 얘는 양성자 수가 6이고 질량수가 10이네. 그럼 얘는 질량수가 10이니까 양성자 수가 6개고 중성자 수도 몇 개다? 6개라는 뜻이 질량수에 숨어 있구나 하고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 요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몰라도 통과되는 거 몰라도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질량을 12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봐. 쌤, 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질량수라고 했습니까? 왜? 왜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갈게요. 원자의 구조를 합니다. 원자는 원자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원자핵이 있어요. 자,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위를 누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자핵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봐요. 원자핵을 가지고 와서 보면 원자핵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자, 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어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얘들 양성자는 쿼크 3개에서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업, 다운이라서 중성자는 업, 다운이라서 전하를 안 띄어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거지 질량이 없다는 건 아니야. 질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뭐합니까? 1873분의 1이 전자야. 1876분의 1이 전자의 질량.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와 얘의 질량을 1이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이 양성자의 질량의 1873분의 1만큼 작고 중성자의 질량의 1876분의 1만큼 2000분의 1만큼 작으니까 이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안 미쳐요. 매우 작은 숫자라서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서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있어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엇입니까? 원자량에서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탄소를 잡아서 이렇게 주기를 별로 안 사는데 옛날에는 산소를 잡았어. 산소의 질량을 100으로 계산했어. 산소의 질량을 100으로 잡으면 지금과 같이 원자 1번일 때 질량수가 1입니다. 6번일 때 12입니다.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원자량이 달라지겠죠. 원자량이 달라지면 분자량도 달라집니다. 분자량이 달라지면 화학식량도 달라져요. 화학식량도 달라지면 아보가드로도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탄소를 기준으로 잡든 산소를 기준으로 잡든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도 원래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라는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원자량 갑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12. 12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윗접시 저울이에요. 윗접시 저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윗접시 저울에 내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갖다 놨어요. 탄소를 몇 개 올린 거? 탄소를 한 개 올린 거. 자, 탄소라는 녀석을 하나 갖다 올린 거 하고 수소라는 녀석을 몇 개 갖다 올린 거? 12개 갖다 올린 거 하고 어떻더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내요. 탄소 하나에 윗접시 저울 질량을 측정해요. 내가 탄소 원자를 하나 갖다 올린 거는 뭐 수소 원자 12개 갖다 올린 거하고 질량이 같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 원자의 질량수를 12로 했으니까 질량수가 12인 아이 한 개와 질량수가 얼마인지 몰라. 질량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수소 몇 개? 12개를 올려놨더니 같더라. 따라서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얼마입니까? 상대적 원자량이요. 상대적 원자량은 1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수소는 1번이면서 질량수가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치? 수소는 1번이면서 질량수가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구해줬는데 이제 두 번째 책에 있는 것까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탄소를 몇 개 갖다 올렸는가 하면 4개를 갖다 올렸어. 탄소를 4개 갖다 올렸을 때 산소를 몇 개 갖다 올린 거하고 똑같더라? 3개 갖다 올린 거하고 질량이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4개 올렸어요. 근데 질량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산소를 제가 3개 올렸네요. 그럼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얼마입니까? 얘가 48인데 3이니까 3은 얼마입니까? 산소의 상대적 원자량은 16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우리가 쓴다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임의적으로 약속을 해서 모든 주기율표에 쓰면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해 줍니다. 뭐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주는 원자량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상대적인 원자량이 있는데 원자량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원자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그럼 이제 예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서윤아 많이 피곤하죠? 조금만 힘내요. 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야.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12 곱해주면 돼요. 12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3 나오고 아주 숫자가 작아요. 아주 숫자가 작아요. 이렇게 숫자가 너무 작아.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 불편해서 뭘 합니까? 상대적인 값인 원자량을 사용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자량이 무엇입니까? 평균 원자량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 있어. 여러분 거기 책에 보세요.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갈게요. 평균 원자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과해서 여러분이 동위원소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동위원소가 뭐예요? 동위원소가
물을 먹고 올래? 세수를 하고 올래? 뭘 하고 올래? 뭐 하고 올래? 뭐 하고 오면 잠 깰 것 같아?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 어?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 방에서 조정해. 세게 틀면 춥다고 할걸? 추워요. 잠자는데 추워요. 이럴걸? 세게 틀어주면 잠 깰 것 같아요?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세게 틀어드릴게요. 에어컨 온도만 살짝. 아, 네. 아니 어제 하고 연결돼 있으시고. 그래서 일요일 나 너네는 지금 제적이는 것 같아. 놀라서 잤어. 일단은 온도를 좀 낮췄습니다. 저기는 춥다고 해서. 자, 그럼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계의 원소는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해요.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동위원소 갈게요. 수소가 1번이면서 질량수가 1인 아이. 수소가 1번이면서 질량수가 2인 아이. 수소가 1번이면서 질량수가 3인 아이를 배웠어. 그러면 얘들은 원자 번호가 전부 다 1번이에요. 그럼 뭐가 같다? 양성자 수가 같아요.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뭐도 같아요? 전자 수가 같아요. 전자수가 같습니다.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아요. 왜? 정비적 무엇이니까? 중성이니까. 그럼 이 양성자수가 뭐다?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수가 같고 전자수가 같고 뭐가 같아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도 같아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뭐합니까?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뭐하다? 같은 거야. 동위원소의 공통점입니다. 원자 번호가 같아서 양성자수가 같고 양성자수가 같아서 전자수가 같아요. 플러스 1 전자는 하나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고요. 원자과 전자수도 같습니다. 전자 껍질 하나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화학적 성질도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바로 질량수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릅니다. 그럼 질량수란 무엇입니까? 질량수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예요. 개념을 잘 잡아둬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시지 마요. 얘가 가장 기본이야, 몰이. 제일 기본이고 몰은 계속 나와요. 몰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질량수가 1인 아이는 양성자수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없다는 거야. 양성자수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수가 없는 질량이 1인 아이. 얘가 자연계에 99.9998 뭐 이렇게 존재해요. 99.9998%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수가 하나인데 중성자수가 하나인 아이가 바로 중수소예요. 중수소. 질량수가 2인 아이. 얘 자연계에 0.002% 존재합니다. 아주 적은 양 존재해요. 그 다음 얘는요, 양성자수가 하나인데 중성자수가 하나인 아이, 삼중수소. 자연계에 존재 안 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존재해요. 얘는 자연계에 존재 안 해요. 그러면 얘들의 무엇을 따집니까?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따집니다. 0.00 뭐 19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얘는 자연계에 존재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뭐에 따라서? 중성자수. 중성자수에 따라서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하고 이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뭐합니까? 달라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자신의 원자 번호의 2배가 질량수예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 6번인데 2배예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건 7번이에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에서 14예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에서 16입니다. 1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번이면 원래 22개가 되는데 23개가 나와. 양성자 11개에 중성자 12개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17. 17번 염소는 35.5라고 되어 있어요. 얼라리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질 수 없어요. 왜? 통과에서 배웠어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량수가 소수점으로 나와요. 질량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입니다. 뭘 고려했다?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거예요. 고려. 무엇에? 동위원소에. 똑같은 양성자수의 동위원소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질량 비를 고려해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 비율을. 그럼 이제 갑니다. 17번이면서 소수점 다 뺄게요. 17번이면서 질량수가 35인 아이가 있고 17번이면서 질량수가 37인 아이가 있어. 소수점 뒤에 붙는데 다 뺐어요. 자,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17번이면서 질량수가 35인 아이가 약 75%. 반올림 했습니다. 약.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질량수가 37인 아이가 약 25% 존재해요. 25%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무엇이라고요? 존재 비율을 고려한 값이 평균 원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우면 돼요. 17번이면서 질량수가 35인 아이는 자연계 100% 중에 75% 존재하고요. 더하기 질량수가 37인 아이 100% 중에 25% 존재합니다. 이 합을 계산해주면 35.5입니다. 실제로는 소수점이 붙어서 35.45예요. 반올림해서 35.5라고 씁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된 거는 중성자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양성자가 쪼개진 게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원자량의 소수점이 나온다.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이 쌤 분명히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제가 통과해서 배울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갤 수 없어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자연계의 존재 비율, 즉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동위원소의 비율이 뭐합니까? 얘가 한 40% 나왔어. 얘가 30% 나왔어. 여기에 또 30%가 있으면 그럼 존재 비율 다 고려해서 더해준 평균 원자량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염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평균 원자량에서. 그래서 원자량에 왜 소수점이 붙어 있습니까? 자연수가 아니고요.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주어진 값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잘 깨시고요. 통과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OX.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OX. O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X예요. 학교 시험 볼 때. 왜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주기율표에 있는 수소만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OX? X입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고.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통과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통과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원 파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현재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X. 누구 때문에? 수소.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고 중성자를 가지지 않는 아이가 평균 원자량을 냈을 때 존재 비율이 가장 높아서 1입니다.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는 한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안 가져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중성자를 가진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게 돼요. 알겠죠? 별거 아닌데 기억해 두세요. 기억, 니은, 디귿 학교 시험에 의외로 나왔을 때 낚여서 틀려요. 낚여서 틀립니다. 아, 질량수를 알아서. 아,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당연히 중성자를 가지고 있겠지. 수소가 예외야. 그거 기억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원자량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자량하고 화학식량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 원자량의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 평균 원자량인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준서하고 서연이하고 잠 깨세요. 열심히 조시면 그만큼 배우러 왔는데 마이너스입니다. 힘내시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 물을 먹고 오시든 잠을 깨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자량을 외워주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원자량, 수소는 원자량이 뭐다? 1번이면서 1이에요. 그러면 수소의 상대적인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수소는 1이라고 주로 주어져요. 그럼 탄소는요, 12, 질소는요, 14, 산소는요, 16,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23, 염소는요, 35.5. 뒤에서 이제 평균 원자량 나오면 35.45 나오는 거 정확하게 공부할 거예요. 올려가지고 오늘은 수업했습니다. 자,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40이에요, 40. 그 다음 리튬 갑니다. 주로 1쪽에 있는 아이. 이, 나, 가, 1쪽에 있는 아이가 3번이면서 7, 11번이면서 23, 19번이면서 38이 아니고 39. 이렇게 돼요. 중성자가 한 개씩 많아요. 1쪽에 있는 아이의 특징. 알겠죠? 수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 1쪽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나와주는데 얘들은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한 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칼슘은요. 그냥 20번이면서 40이에요. 그럼 마그네슘은요. 12번이면서 24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요거가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원자량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뭐로 갑니까? 분자량으로 갑니다.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의 무엇이다? 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통과에서 배웠는 거 자꾸 끄집어서 복습을 해야 되니까 분자는 무슨 결합을 할까요? 분자는 무슨 결합입니까? 여러분이 통과에서 배운 결합 딱 두 개 있어. 딱 두 개 있습니다.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있어요?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여러분은 통과에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웠어요? 화학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어차피 또 뒤에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분자를 이룹니다. 서윤아, 가서 물 먹고 와. 빨리 물 먹고 와. 잠 깨게. 시원하게 물 마시고 와요. 버티지 말고 얼른. 자, 분자는 공유결합.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비금속. 비금속이 뭐합니까? 결합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거에 대표적인 분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분자가 있어요. 물분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이산화탄소 분자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산소 분자 있어요.
맞죠? 그 다음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봤던 암모니아 분자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메테인 분자 있어요. 메테인 분자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분자 있습니다. 염화수소도 분자예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포도당도 분자예요. 자, 포도당 C6H12O6라는 포도당도 분자이고요. 메테인이 분자면 프로페인 C3H8이라는 프로페인도 분자고 C4H10이라는 뷰테인도 분자입니다. 자, 그럼 얘들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의 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분자량이 온도를 낮췄는데 왜? 에어컨의 바람이 안 나오지? 그치? 에어컨의 바람 나와요? 안 나오지? 이거를 다 다시 이게 이렇게 원래 다 됐어. 안 나오지? 그거 뭐를 해야 나오지? 문제지. 안 나오는데? 네. 여기 막 애들이 터져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연결된 것만 알고 있는데 네. 얘들 지금 안 나와서 덥다고 하는데 수업이 언제 되기까지? 저 7시. 7시. 중간에 오늘 무슨 많으시죠? 수업이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자량 구하는 거 갈게요. 자, 상대적인 원자량 값이 주어질 거예요. 항상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하고 나오고 봅니다. H2O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중학교 때 배웠는 거.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물 분자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수소 원자 2개의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 원자 1개의 원자량이 16입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 즉 18이 물의 분자량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자, 탄소는 하나예요. 그럼 탄소 하나의 상대적 원자량이 12고 더하기 산소는요 2개 있는데 원자량이 16입니다. 그럼 얘는 12 더하기 30이니까 44입니다. 그 다음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산소 원자 2개의 원자량이 16입니다. 따라서 얘는 32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원자량이 어떻게 됩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예요. 그럼 질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이 14고요. 수소 원자는 3개 있는데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돼요? 1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테인 갑니다. 메테인은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수가 여기 원자량이 10이라고 주어졌고 수소 원자는 4개 있는데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16입니다. 자, 그럼 염화수소 갑니다. 염화수소는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이 1이고요. 염소 원자 1개의 질량은 35.5입니다. 따라서 염화수소는 36.5입니다.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 평균 원자량 자연계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옵니다 했어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쪼개진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포도당 갑니다. 포도당과 같은 분자량은요. 6개의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 더하기 12개의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 더하기 6개의 산소 원자량은 16. 그래서 얘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옵니까? 180. 180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페인이에요. 얘 이름이 프로페인이에요. 얘 이름이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LPG의 주성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페인은 탄소 원자 3개 있는데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수소 원자 8개인데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36하고 8이니까 44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원자량 더해주는 합, 분자량이 똑같아요. 자, 뷰테인은요. 탄소 4개에 원자량이 12 더하기 수소 10개의 원자량이 1. 그래서 얘는 48에다가 10 더하면 58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분자량. 그죠? 그럼 이제 분자량 못 구하는 친구는 없어요.
지금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화학식의 양. 화학식의 질량인 화학식량이 나와요. 그럼 화학식량은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분자가 아닌 아이들. 분자가 아닌 아이들 뭡니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금속.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분자가 아닌 금속과 이온결합 물질의 질량을 어디에 포함시킨다? 화학식량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이거야. 칼슘이라는 금속. 칼슘 수십만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칼슘이라는 아이에 무엇입니까? 40이라는 아이가 나오면 이 원자량이 바로 뭐에 들어간다? 화학식량에 들어갑니다. 자, 불이 원래 63.5예요. 얘도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63.5인데 일반적으로 64라고 많이 써요. 64라고 많이 씁니다. 단원이 그냥 해줘서 염소는 그냥 35.5로 나와요. 35.45였기 때문에 45였기 때문에 염소는 나오고 얘는 64로 반올림해서 많이 쓰는 거. 자, 그럼 얘는 구리라는 원소의 원자량이라고 안 하고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63.5인데 약 64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식량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금속 원소. 모든 금속 원소의 원자량이라고 나오는 게 실제로는 화학식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NaCl. 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비입니다. 그럼 이온결합 같은 경우 수많은 나트륨 입자, 염화 이온 입자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나타낼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했는데 무엇으로 화학식량을 구해준다? 개수 1대1. 그럼 쌤,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고려 안 해요? 네. 왜 고려 안 해요? 아까 설명했어요. 전자는 양성자 질량의 1873분의 1이 전자의 질량이고 전자는 중성자 1876분의 1이 전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질량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랍니까? 질량수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트륨 하나하고 염소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나트륨은 23 더하기 염소는요 35.5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58.5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염화칼슘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봐요. 염화칼슘 CaCl2예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럼 얘는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개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칼슘 이온 하나일 때 염화 이온 몇 개? 2개입니다. 1대2입니다. 따라서 칼슘은 이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칼슘의 원자량 화학식량 40 더하기 염소는 2 곱하기 35.5입니다. 평균 원자량.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얘 71 나오죠. 맞죠? 그럼 이렇게 더해주시면 염화 칼슘은 얼마 나오겠어요? 111 나옵니다. 됐습니까? 111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뭘 구해주시면 돼요? 화학식량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웠어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배웠고 화학식량 안에 누가 들어간다? 원자량도 들어가고 분자량도 들어가고 금속의 질량도 들어가고 이온결합도 들어가는 게 화학식량입니다.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바로 확인하러 갈게요. 여러분 교재 25쪽에 2번 문제 바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문제. 요거 계산하는 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 문제 풀면서 확인해 주면 되니까. 2번 문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바람의 세기를 세게 했더니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래도 막 견딜만 하죠?
괜찮지? 캔슬만 하죠? 그럼 됐어. 자, 그럼 25쪽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물질의 화학식량을 각각 구하세요. 항상 상대적 원자량이 주어지는데 외우면 편해요. 수소는 1, 탄소는 12, 산소는 16. 그 다음에 칼슘은 4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이 누구입니까? 수소. 그 다음 2번이 메테인. 3번이 이산화탄소. 4번이 탄산칼슘. 자, 얘들의 화학 식량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수소 원자 2개야. 2개의 원자의 원자량이 1입니다. 그래서 얘는 2. 자, 그럼 얘는 하나. 탄소 하나인데 원자량이 12야. 수소는 4개인데 원자량이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자, 탄소 하나인데 원자량이 12고요. 산소는 2개인데 16입니다. 따라서 43. 갑니다. 칼슘은 하나인데 40이래. 더하기 탄소 하나인데 12래. 더하기 산소 3개인데 16이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요. 이게 40, 이게 12, 이게 얼마 나옵니까? 40, 3, 6, 18, 48 나오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니? 50, 60, 100 나오네, 100. 100. 됐죠?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풀러 갑니다. 25쪽에 바로 1번 문제 올라가서 개념을 묻는 거 한번 해주세요. 1번. 자, OX 갈게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에 OX입니다.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5죠. 1이 아니고 12예요. 그 다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모두 상대적인 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맞아요. 그럼 3번.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의 합으로 구한다. 맞아요. 합으로 구했어요, 우리. 그다음 네 번째, 염화 나트륨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량이 아니고 이온결합 물질은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량이라고 하지 분자량은 공유결합.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금속만 분자량이고 금속, 비금속, 금속 원소는 전부 다 뭐다?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X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까? 어차피 숙제도 줄일 겸 마무리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30쪽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교재 30쪽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서 답 찾으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끝입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질소 나왔어요. 질소 기체는 질소 원자의 개수 2개인데 질소의 상대적 원자량이 14래요. 그래서 얘는 28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NH3. 자, 얘는 질소 원자 하나인데 원자량이 14고요. 수소 원자 3개인데 원자량이 1입니다. 그럼 얘는 17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염화 나트륨이 나왔어요. NaCl. 그럼 얘가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나트륨 하나의 원자량은 23이고 염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35.5입니다. 그래서 얘는 58.5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포도당이 나와 있습니다. C6H12O6가 나왔어요. 그럼 이 포도당은 탄소 원자 6개의 원자량은 12이고 수소 원자 12개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 원자 6개의 원자량은 16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18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탄산수소 나트륨이 나오죠. NaHCO3가 나와요. 그럼 얘는 나트륨 하나의 원자량 23 더하기 수소 하나의 원자량 1 더하기 탄소 원자 하나 12 더하기 3개의 산소 원자 16 요렇게 해서 무엇을 구해주시면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러주는 얘의 원자량은 얼마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84가 나와요. 그래서 화학식량을 구해줬을 때 가장 큰 화학식량은 4번이 됩니다. 얘는 분자량, 얘는 무엇입니까? 이온결합, 화학식량,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이 들어가고 이온결합이니까 화학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인 원자량을 구하는 거에서 서술형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X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Y 원자 12개와 질량이 같대요. 그럼 서술형 3번 보시면 X 원자 한 개인데 X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이 12래. 그러면 X는 한 개 있는데 12래. 그러면 X 원자의 원자량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Y 원자 뭐하고 같습니까? Y 원자 12개의 질량하고 같습니다. 그럼 Y 원자의 질량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X 원자의 원자량은 12, Y 원자의 원자량은 1입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X 원자 4개하고 Z 원자 3개가 같습니다. 그럼 갑니다. X 원자 4개가 12야. Z 원자 3개가 얘하고 같대요. 그럼 Z 원자는 얼마 나옵니까? 16 나옵니다. 따라서 Z 원자는 16이 나왔어요. Z는 16. 아, 그럼 얘는 탄소고 수소고 산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의 답은 X2, Y6, Z의 분자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 냈습니다. 얘보다는 좀 간단한 거. 그러면 X2네요. 그럼 2 곱하기 12 더하기 Y는요 6 곱하기 1 더하기 Z는요 1 곱하기 16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얘는 24, 얘는 6, 얘는 16 나오니까 이거 하면 30, 답은 얼마다? 46입니다. 요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화학식량 충분히 해내실 수 있겠죠? 가능하겠어요? 그럼 쉬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고 몰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몰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이 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한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몰이란 무엇입니까? 몰이라고 쓰고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을 뭐라고 합니까? 몰이라고 하고 이 몰은 물질의 양이면서 무슨 단위다? 묶음단. 우리 계란 한 판 사오세요. 이러면 몇 개 사오라는 거야? 계란 한 판.
30개 사오라는 뜻이 숨어있지. 마늘 한 접 사오세요. 여러분 한 접 살 일 없어요. 마늘 한 접이로 100개가 들어있어. 됐죠? 묶음 단위입니다. 묶음 단위. 자, 그럼 이제 이 묶음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하셨는데 몰이라는 녀석은 원자, 분자, 이온이나 그 다음에 전하, 양이온, 음이온, 전하를 띠는 아이를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매우 작은 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을 묶어서 묶음 단위로 뭘 쓰면 된다? 몰이라는 녀석을 쓰면 돼요. 몰이라는 녀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몰이라는 녀석은 묶음 단위인데 이 몰이라는 녀석, 얘들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야. 묶음 단위가 몰인데 이 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가지고 와야 돼.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중3 때 배웠던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이게 나옵니다.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에 무엇을 가진다? 분자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3 버전이에요. 요게 뭐다? 중3 버전이에요. 중3 버전입니다. 중3 버전 기체 반응의 법칙. 그럼 이제 우리 화학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모든 기체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모든 기체. 수소 기체가 있든,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든, 암모니아 기체가 있든, 메테인 기체가 있든,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0도씨, 같은 압력, 1기압. 자, 1기압은 1atm이라고 해요. 1기압에 얼마? 같은 부피, 22.4리터 속에 같은 수의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숫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22.4리터라는 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입자수가 나와요. 입자수. 요거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가집니다.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넘버입니다. 해서 NA라고 써요. 아보가드로의 숫자입니다. NA 또는 아보가드로의 숫자입니다. N0라고도 써요. N0라도 쓰는데 NA로 많이 나오니까 NA로 알아두세요. 대부분이 NA로 많이 나와요. 아보가드로의 넘버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이제 몰과 입자수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나오는데 이 아보가드로가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분자, 입자, 원자, 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아보가드로 때문에 요걸 씁니다. 모든 원자든, 모든 분자든, 모든 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플러스 전하를 띠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건, 양이온, 음이온에 들어가겠죠? 얘들의 몰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구리, 은, 반응에서 무엇이 됩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우리는 얘를 갖다가 통과해서까지는 구리라고 불렀어. 그리고 얘는 은이온이라고 불렀어. 그럼 이제 화학으로 넘어오면 얘를 뭐라고 한다? 구리 1몰과 은이온 1몰이 반응하는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읽어줘.
있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이 있을 때 입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요 아보가드로 수에서 우리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수소기체 한 분자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대로 읽으면 수소기체에 몇 분자가 있다? 한 분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요거를 분자를 뭘로 바꾸면 돼요? 분자를 뭘로 바꾸면 되구나. 수소기체 한 분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수소기체가 몇 몰 있어요? 1몰 있어요. 1몰 있어요. 그럼 이 수소기체 1몰에 무엇을 물어요? 분자수를 물어요. 분자수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수소기체 한 분자가 수소기체 1몰이 된 거야. 수소기체 1몰의 입자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소기체 1몰은 수소기체 한 분자죠. 수소기체 한 분자가 수소기체 1몰이 돼요. 그럼 수소기체 한 분자 수소기체 1몰의 입자수는 분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가 수소기체 1몰이니까 1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걔가 1몰이야. 몰입니다. 몰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다? 6.02 곱하기 10의 23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분자수. 됐죠? 분자수. 됐어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다? 아보가드로에서 나왔어요. 아보가드로. 자, 그럼 이제 얘 갑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그럼 얘도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분자죠.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분자예요.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 몇 몰이다? 1몰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 1몰이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 1몰. 그럼 얘의 분자수는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 1몰은 1몰일 때 분자수는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개 몰입니다. 그래서 얘 얼마다?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를 가집니다.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의미야. 자,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우리 해석하면요. 암모니아 기체 한 분자가 있다. 한 분자. 암모니아 기체 한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 몇 몰이 있는 거다? 1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1몰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개 몰입니다. 그럼 얘 얼마 나와요?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그럼 얘는요, 우리 알고 있네요. 메테인 기체 한 분자예요. 자, 그럼 내가 왜 팔빠지게 여기다 기체 열심히 썼을까? 뭐에서? 모든 기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 바로 몰과 입자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몰과 입자수.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도 한 분자이고 메테인 기체도 한 분자이면 얘는 메테인 기체가 몇 몰 있다? 1몰 있습니다. 그럼 입자수 똑같이 가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중학교 때도 했다시피 같은 수의 분자를 가져. 분자수가 같다는 거야. 얼마로?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개로 입자수가 전부 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원자수를 물어봐요. 자, 이제 갑니다. 헷갈리는 거 가요. 수소기체 한 분자,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분자, 암모니아 기체 한 분자, 메테인 기체 한 분자는 수소기체 1몰, 이산화탄소 기체 1몰, 암모니아 기체 1몰, 메테인 기체 1몰이라서 전부 다 분자의 수가 어떻다? 아보가드로 수는 다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념 갑니다. 보십시오. 수소기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몰은 얼마입니까? 자, 가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수소기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몇 개야? 수소 원자는 2개죠.
그럼 수소 원자 2개예요. 그럼 수소 원자는 몇 몰이다? 2몰이에요. 그럼 수소 원자의 개수는요.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된다? 12.04 곱하기 10의 23개를 가집니다. 자, 잘 봐요. 수소 기체 한 분자의 몰의 분자수는 다 같아요. 분자수는 다 같아요. 그런데 수소 기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2개니까 2개가 2몰이라는 거야. 그럼 이 2몰의 입자수는, 원자수는 12.04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산화탄소 갑니다.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산화탄소는 한 분자야. 한 분자인데 분자수는 같아. 분자수는 같은데 무슨 수는 안 같다? 원자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요? 원자의 수는 몇 개다? 탄소 하나, 산소 2개야. 그럼 얘는 원자의 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맞죠? 3개가 있으면 얘는 몇 몰이다? 3몰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한 분자의 총 원자수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3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8.06 되겠죠? 곱하기 10의 23개 있습니다. 아, 탄소 기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총 원자의 수는요? 18.06 곱하기 10의 23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개념 알겠어요? 요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가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야. 그럼 암모니아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요. 4개야. 그럼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4개가 4몰이라는 거야. 4몰이니까 4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6, 4, 24, 4, 28에서 24.08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치? 그럼 메테인 한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메테인은 총 몇 개? 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아보가드로 중요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수의 분자를 가져요.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개로 분자 수는 1몰이라서 같은데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다르다. 알겠죠? 원자의 수는 다르다는 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몰로 가고 몰이 주어졌을 때 입자수로 가는 거를 갈게요. 요게 기본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갑니다. 우리는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러분이 얘만 먼저 이해를 해주신다면 무엇으로 갑니까? 몰과 입자수로 갈게요. 자, 1몰의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이에요. 아, 1몰일 때 모든 1몰의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 분자 1몰, 원자 1개.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3.01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의 몰은 몇 몰입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구성하는 산소의 원자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얘는 몇 몰입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거야. 이산화탄소 기체 1몰,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개인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얼마다? 3.01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 몰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문제에 주어진 입자의 수야. 자, 문제에 주어진 뭐다? 입자수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입자수를 아보가드로의 1몰의 입자수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3.01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입자수가 주어졌는데 얘는 몇 몰입니까? 그럼 1몰의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몇 몰입니까? 1몰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몰이에요. 아보가드로. 그럼 요거 그대로 사라져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2분의 1몰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갑니다.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산소의 원자수는 몇 개입니까? 산소 원자 2개야. 산소 원자 2개니까 산소 원자수는 2개 있어. 2개 있는데 얘가 전체가 얼마 있다는 거야? 2분의 1몰 있어. 2분의 1몰 안에 2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아하, 전체 2분의 1몰이야. 이산화탄소 분자 전체가 2분의 1몰인데 2분의 1몰 안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몇 몰이다? 1몰. 따라서 답은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먼저 보세요. 자, 누가 있는가 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 기체가 있는데 얼마 있습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얘가 12.04 곱하기 10의 23개 있대요. 자, 암모니아 기체가 12.04 곱하기 10의 23개 있을 때 암모니아의 몰은 몇 몰입니까? 암모니아는 몇 몰이고요. 이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누구? 수소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수소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문제에 주어진 입자수가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입자수 12.04 곱하기 10의 23개가 주어졌을 때 항상 얘는 뭐로 나눠준다?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개일 때 1몰입니다. 아보가드로 수의 1몰의 정의로 나누어주시면 돼요. 그럼 23개 나누어지면서 몇 몰이 나와요? 2몰이 나와요. 그럼 얘는 몇 몰이다? 2몰입니다. 라고 답 써주면 돼요. 2몰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의 원자수는요. 2몰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니? 1몰에 3개 들어있는데 2몰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니? 6개 들어있습니다. 6몰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수소 원자 수는 3개야. 그럼 얘가 3몰인데 전체 2몰이야. 전체 2몰 안에 수소 원자 3개니까 2를 곱해주면 총 몇 몰이다? 6몰이 있습니다. 6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몰이 있으니까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곱해주시면 66에 36, 36.12 곱하기 10의 23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입자수가 있을 때. 그래서 입자수를 가지고 몰을 구하고 몰을 가지고 그 구성원소의 원자의 입자수를 구해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그래서 몰과 입자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공식 갑니다. 첫 번째 몰과 입자수 사이에 나오는 공식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입자수를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로 나누어주면 뭐가 나와요? 몰이 나와요. 몰이 나와요. 그럼 이 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을 하면 뭐가 나와요? 입자수가 나와요. 맞죠? 몰 사라지고 입자수 나옵니다.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주면 몰이 나오고 몰에다가 뭐합니까? 입자수를 곱해주면 1몰의 입자수를 곱해주면 입자수가 나와줍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고 첫 번째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나와요. 몰과 질량의 관계인데 이때 질량은 몰 질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합니다. 몰 질량이란 무엇입니까? 자, 몰 질량이란 1몰의 화학식량이에요. 화학식량의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 안에는 원자량, 분자량, 금속, 이온계 다 들어가는데 얘는 상대적인 값이야. 탄소의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어요. 자, 얘들은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는 화학식량입니다. 이거에 뭐를 붙여주면 돼요? 단위를 붙여주면 돼요. 뭐? 1g당. 여기에 있는 화학식량은 1몰당 가지고 있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뭘 붙여주면 돼요? 그램 퍼 몰을 붙여주면 돼요. 1몰당 가지고 있는 질량입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몰 질량. 몰 질량.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수소 원자의 몰 질량은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몰 질량은 수소 원자 2개인데 원자량 1이래. 그래서 얘 원자량을 구하시오. 2가 나와요. 화학식량 구하면 몰 질량은 2g/몰입니다. 수소기체 1몰에 2g이 수소의 몰 질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 나와요. H2O가 나와요. 그럼 수소 2개일 때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 1개일 때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따라서 원자량을 구하라. 또는 화학식량을 구하라. 분자량을 구하라. 18이에요. 근데 몰 질량은요. 18g/몰입니다. 1몰일 때 18g. 1몰일 때.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갑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가 12이고 산소 2개가 16이야. 그럼 얘는 화학식량은 44고 몰 질량은요 44g/몰입니다. 1몰일 때 44g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몰 질량이 끝나요. 그죠? 그럼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요? g/몰만 붙이면 돼요. 1몰일 때 화학식량. 그죠? 1몰일 때 화학식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했는 걸로 가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O 물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H2O라는 물이 있는데 물 얼마? 예를 들어서 물 9g이 있습니다. 물 9g이 있을 때 이 물의 몰은 몇 몰입니다. 그 다음에 H2O 물이 이렇게 있어요. 리퀴드, 액체라는 뜻이에요. 물이 있는데 이 물 얼마가 있을 때를 물어봅니까? 18g이 있을 때. 18g이 있을 때 물의 양은요. 물의 양이라고 물어봐요. 이 양이 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 54g이 있을 때 물의 양은요. 몇 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인가? 물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인가가 필요해. 이거. 물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인가? 이게 필요해요. 그럼 문제의 질량이 주어져요. 문제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럼 9g이 있대. 자,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야. 1번은 물 9g이 있는데 물의 몰 질량은 얼마다? 18g/몰입니다. 물 1몰일 때 몰 질량이 18이야. 그럼 그램 약분되면서 얘는 얼마다? 2분의 1몰입니다. 2분의 1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18g이 주어졌어. 물 18g의 몰 질량은 얼마입니까? 1g일 때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옵니다? 1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물 54g일 때
물 54g의 몰 질량은요 18g/몰입니다. 아, 그러면 1일 때, 하나일 때, 1몰일 때의 화학식량에 g/몰을 붙인 게 몰 질량. 이게 몰 질량이야. 아, 18g/몰, 18g/몰, 18g/몰이 몰 질량이야. 그럼 문제에 주어진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줬을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2분의 1몰이 나오는 거고 얘는 1몰이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가 나와요? 3몰이 나오는 거야. 3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물어봐요. 자, 요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이해했어. 따라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몰일 때 수소 원자의 몰은요. 수소 원자의 양은 몇 몰입니까? 자, 1몰일 때 수소 원자의 양은 몇 몰입니까? 3몰일 때 수소 원자의 양은 몇 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칠판 봐요. 똑같이 H2O야. 똑같이 H2O인데 얘는 전체 H2O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뜻이야. 아, 얘는 전체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뜻이야. 얘는 전체가 1몰이 있다는 뜻이야. 얘는 전체가 3몰이 있다는 뜻이야. 3몰.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몰은요, 수학의 분배 법칙. 수소 원자의 양은요, 몰은요, 전체 물 분자의 몰수 곱하기 수소 원자의 개수.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1몰 나와요. 1몰 나옵니다. 자, 얘는 수소 원자, 물 분자 전체 몰에 수소 원자의 개수 2 곱해주면 얘는 얼마 나온다? 2몰 나와요. 2몰 나와요. 자, 얘는 전체 물 분자의 몰수 3 곱하기 수소 원자의 개수 2 해주면 얘는 얼마 나온다? 6몰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몰이 여기에서 구해준 몰이 바로 앞에 들어가는 분자수하고 같은 개념. 그래서 몰을 구할 때는 몰 질량으로 나누어 줍니다. 되겠어요? 몰 질량으로 나누어 주는 거. 자, 그럼 쉬운 물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살짝 응용 들어갈게요. 살짝 응용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야.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요? 하고 물어봐요. 44g/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산화탄소 얼마 있다? 11g 있대요. 11g일 때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22g. 22g일 때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서 1번, 2번 물어보면서 그 다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11g일 때 산소의 원자의 양은 몇 몰입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산화탄소 22g일 때 무엇을 물어봅니까? 산소의 원자 양은. 산소 원자 양은 몇 몰입니까?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렇게 숫자로 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문제에 주어진 질량을 뭐로 나누어줘라? 몰 질량으로 나누어줘라. 이게 바로 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11g을 무엇으로 나누어줘라? 몰 질량 44g/몰로 나누어주세요. 그럼 얘는 4분의 1몰. 4분의 1몰이 나옵니다. 자, 그럼 22g일 때는요. 22g일 때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44g/몰로 나누어주세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몰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11g일 때 얘 전체 몰이 얼마라고요? 4분의 1이야. 전체 몰이 4분의 1인데 산소 원자의 양은요? 4분의 1 안에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 O2, 2개 들어있어요. 따라서 산소 원자의 양은 2분의 1몰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22g일 때 전체 몰이 얼마다?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일 때 산소 혼자 2개 있어. 얘는 얼마 나온다? 1몰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그럼 연결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되겠어? 응. 일본에 진짜 4g이 들어있는. 1몰에 44g이 들어있는 거야. 왜? 상대적 원자량이니까. 왜 44g인가? 이거야. 탄소, 원자 하나잖아. 탄소 원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12. 산소 원자가 2개잖아. 산소 원자 2개의 상대적 질량이 16. 그럼 얘의 CO2의 화학식량은 44. 이 분자량에 g/몰을 붙여준 거야. 네? 그래서 분자량, 화학식량 구하는 걸 계속 한 거야. 숫자가 왜 그런 거왜 그냥 줘요? 어? 저희랑 1몰의 정의가 화학식량에 무엇을 붙여준 거다? g을 붙인 거예요. g을 붙인 거. 그럼 화학식량 1몰이라는 건 한 분자라는 뜻이야. 한 분자. 한 분자일 때 화학식의 값에 g/몰을 붙인다. 한 분자일 때. 그러니까 NH3 한 분자일 때, CO2 한 분자일 때, CH4 한 분자일 때 이거의 화학식량이 얼마 나와요? 17, 44, 16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붙여준 거야? g/몰. g/몰. 그래서 그냥 붙이는 게 뭐를 정해요. 이게 1몰의 정의야. 몰이라고. 1몰의 정의가 저게 1몰이라고. 1몰의 정의가 화학식 한 분자에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게 1몰의 정의라서요. 1몰의 정의라서. 정의해서 그냥 붙일 수. 그냥 정의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정한 거. 예, 그게 지금 약속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본 약속을 설명해 주는 거야. 프로미스. 이게 전부 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온 약속. 어려워요.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서 지금 아까 화학식량이 나오는 걸 연락에 설명한 이유가 이 약속을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부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꾸로 질량으로 가는 건 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봤고요. 마지막. 어차피 전부 다 아보가드로에서 나왔어요. 아보가드로에서. 자, 그럼 이제 아보가드로를 정리를 합니다. 아보가드로가 제일 중요해요. 아보가드로는 모든 기체는 1몰에 모든 기체는 1몰일 때 1몰이라고 하면 무조건 입자의 수가 뭐다?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1몰일 때. 1몰일 때. 그래서 1몰일 때 아보가드로의 수는 뭐라고요? 입자수는 분자수든 원자수든 이온수든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1몰일 때. 1몰일 때. 자, 그 다음에 1몰일 때 몰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몰 질량은 한 분자일 때 화학식량 또는 하나의 이온결합. 그래서 화학식량 하나,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 그래서 하나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을 뭐라고 합니다?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화학식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야. 그럼 CO2의 화학식량이 44야. 그럼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즉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입니까? 44g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 이산화탄소 1몰의 몰 질량은 얼마입니까? 1몰의 몰 질량은 44g입니다. g을 붙여주면 몰 질량이야. g을 붙여주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얼마의 부피를 가진다?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 1몰은 얼마를 가진다? 22.4리터라는 부피를 가집니다. 22.4리터라는 부피를 가져요. 요 세 가지. 그래서 모든 입자의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입자수를 가지고 모든 기체의 0도씨 1기압의 1몰은 22.4리터라는 부피를 가집니다. 0도씨 1기압. 이거를 표준 상태 STP, 스탠더드 템퍼러처 프레시에서 STP일 때 1몰은 22.4리터를 가집니다. 요렇게 나와주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만 적어놔요. 몰. 자, 오늘 배웠던 걸 하나로 정리할게요. 몰이라는 녀석은 제일 먼저 뭐가 주어져요? 입자수가 주어져요. 입자수가 주어집니다. 6.02 곱하기 10의 23개, 3.01 곱하기 10의 23개, 뭐 12.04 곱하기 10의 24개 이런 식으로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뭘로 가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입자수를 뭐로 나누어라?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 1몰일 때 무조건 입자수는 0.02 곱하기 10의 23개야. 1몰일 때 아보가드로 입자의 수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1몰일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몰에서 입자수로 갈 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몰에서 입자수로 갈 때는 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몰 사라져서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 하는 거. 두 번째, 문제의 질량이 주어져요. 질량이 주어집니다. 뭐 물 18g, 물 54g, 물 9g. 질량이 주어지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얘 한 분자의 화학식량, 한 분자일 때 화학식량인 몰 질량으로 나누어줍니다. 몰 질량. 그럼 몰이 주어졌을 때 질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몰에다가 한 분자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돼요. 몰 질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 몰 질량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화학식량. 화학식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요. 기체의 부피가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표준 상태. 표준 상태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주어진 기체의 부피를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는 항상 22.4리터예요. 22.4리터 퍼 몰로 나누어주면 몰로 간다는 거예요. 몰로 간다는 거. 그럼 이 몰에서 기체의 부피를 옵니다. 그럼 몰에다가 1몰일 때 부피 22.4리터 퍼 몰을 곱해주면 옵니다. 이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쫙쫙 연결됩니다 하는 걸 지금 따로 설명을 해서 합체를 들어가는 거야. 합체를. 그러면 뭐까지 설명했다? 1번 설명했고 2번 설명했어. 그럼 남아있는 게 몇 번이다? 3번입니다. 3번. 알겠죠? 그럼 이제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얘는 0도씨 1기압일 때만 성립해. 표준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면 성립 안 해. 10도씨, 25도씨 다 성립 안 해. 0도씨 1기압일 때. 0도씨 1기압. ATM을 기압으로 쓸게요. 0도씨 1기압일 때만 조건입니다. 때만 주어진 기체의 부피를 아보가드로 수 1몰의 부피 22.4로 나누는. 전부 다 아보가드로하고 관련돼요. 전부 다 아보가드로하고 관련되니까 요 몰 질량, 원자량. 탄소의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상대적인 원자량, 한 분자의 뭐예요? 분자량에 그램/몰을 붙인 게 몰 질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것만 해당하는 문제로 나올게요.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수소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있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고요. 암모니아 기체가 있대요. 자, 0도씨 1기압의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소 기체 얼마 있어요? 수소 기체 앞에 1몰 있어요.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몇 몰 있어요? 1몰 있어요. 암모니아 기체 몇 몰 있어요? 1몰 있어요. 왜요? 수소 기체 하나 있어요. 한 분자가 1몰이에요. 수소 기체 1몰 있고요. 이산화탄소 기체 1몰 있고요. 암모니아 기체 1몰 있어요. 1몰이 있을 때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얼마라고요? 22.4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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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리고 입자수는 몇 개입니까? 자, 입자수 갑니다. 1몰이 있을 때 입자수, 즉 분자수는 몇 개입니까? 분자수를 물어. 자, 얘는 부피를 묻는 거예요. 얘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양을 묻는 거예요. 수소 기체 한 분자 있을 때 1몰,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분자 있을 때 1몰, 암모니아 기체 한 분자 있을 때 1몰. 그럼 이 한 분자 있는 1몰일 때 부피는 전부 다 같다고. 22.4리터. 그럼 분자수도 어떻다고요? 수소 기체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개.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개.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어떻다? 같다. 이 말이야. 같다. 됐죠? 여기까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몰 질량이야. 몰 질량. 자, 갑니다. 몰 질량은 어때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몰 질량. 아, 수소 원자 2개니까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야. 2개 있으니까 몰 질량이 얘가 2g/몰이라는 거야. 아, 수소 기체 1몰은 2g의 몰 질량을 가져요.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44g/몰입니다. 아, 이산화탄소 1몰은 44g을 가져요. 화학 식량에다 g/몰만 붙인다는 거. 그치? 암모니아 기체는요, 17g/몰입니다. 이게 몰 질량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 기체일 때만 생각해요. 뭐가 나온다? 밀도가 나와요. 자,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g/리터도 나올 수 있고 g/밀리리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리터는 1000ml입니다. 별거 아닌데 기억해요. 얘는 1리터당 들어있는 질량이 밀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밀도를 나타내볼게요. 기체의 밀도. 기체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22.4리터 분의 무엇입니까? 질량이 몰 질량이에요. 2g. 2g입니다. 자, 그럼 얘는 22.4리터가 1몰일 때 2g이 1몰일 때 이 뜻이야. 자, 얘 22.4리터 포몰이에요. 1몰일 때 22.4리터인데 몰 질량이 얼마다? 44g/몰이에요. 얘 22.4리터가 1몰이야. 1몰. 아보가드로 1몰일 때 얘는 얼마입니까? 17g/몰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그럼 몰몰 사라지면 돼요. 몰몰 사라지면 바로 뭐 돼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g/리터예요. 맞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피가 전부 다 같죠? 부피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럼 기체의 밀도비는 밀도비는 뭐 나와요? 2, 44, 17 나옵니다. 기체의 밀도비는 바로 뭐하고 같다? 몰 질량 비하고 같다. 기체의 밀도비는 뭐하고 같다? 몰 질량 비하고 같다.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 기체의 밀도비는 뭐하고 같다? 몰 질량 비하고 같아요. 이 몰 질량비가 바로 뭐다? 숨어있는 게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에 비하고 같습니다. 기체의 밀도. 아, 그럼 기체의 밀도일 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문제 풀어가는데 필요해요. 그럼 오늘 전체 세미를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또 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들어서는 몰라. 뭔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화학 식량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라는 건 이해가 됐어. 아, 분자 한 분자 있을 때 양이 1몰인 거고 부피는 한 분자 있을 때 22.4리터인 거고 한 분자 있을 때 분자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래. 됐죠? 그리고 그
한 분자 있을 때 화학 식량에다가 그램 퍼 몰만 붙이면 몰 질량이래. 그리고 기체일 때 기체의 밀도는 몰 질량 비하고 같고 그 몰 질량의 비가 바로 뭐다? 분자량, 화학 식량의 비하고 같대. 나 이까지 들어는 거 대충은 알겠어. 대충은 알겠어. 이 정도 하시면 엄청 성공한 거예요. 됐죠?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거 그려서 외워주시면 돼요. 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 해주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입자수하고 기체의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왔고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서 나왔다. 몰 질량은 어디에서 나왔다? 화학식량에서 나와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 시간에서 이렇게 가요.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고 다 하는 걸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한 번 더. 알겠죠? 그럼 이제 연습장이나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요. 눈으로 보면서 니 잘 계산하네 이러면 아무것도 자기 거 안 돼요. 연습장 들고 와요. 나는 계산 못해도 돼요. 나는 계산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해요?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필요한 거 개념은 다 설명했어요. 그럼 25쪽 한번 봐주세요. 자, 25쪽에 메뉴에 있는 개념 보러 갑니다. 메인은 이거야. 이거하고 요것만 추가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핵심 체크에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예요. 1이 아니고 12. 12로 정하고 1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원자량이라고 해주세요. 원자량의 정의예요. 원자량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얘가 원자량이 탄소 12를 했는데 옛날에 산소 100으로 했어요. 자, 탄소 12에서 산소 100으로 옛날에 산소의 원자량을 100으로 해서 상대적 원자량을 나타내서 옛날에는 문제 풀었어요. 100.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화학 식량이 달라지고 아보가드로 수가 달라져요. 알겠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건 뭐라고?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절대로 안 변해요. 원자 자체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실제 질량은 안 변해요. 그리고 기체의 밀도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 절대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분자량.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이온식량이 들어가는 화학식량. 자, 그럼 원자나 분자나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가 뭐다? 몰 또는 영어로 몰. 몰입니다. 그럼 1몰의 입자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의미하며 6.02 곱하기 10의 23가 바로 뭐다? 아보가드로의 수입니다. 그래서 넘버 아보가드로가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분자 한 개도 6.02 곱하기 10의 23개. 원자 한 개도 6.02 곱하기 10의 23개. 이온 한 개도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질 1몰의 질량이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그램 퍼 몰에 단위를 붙인 값을 뭐라고 한다?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몰 질량이라고 해요. 그럼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L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서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보시면 1몰은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의미하면 입자는 분자수도 되고 원자수도 되고 이온수도 돼. 그래서 맞아요. 무조건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몰이 돼. 2몰이면 12.04예요. 2분의 1몰이면 3.01이고요. 자, 염소 분자 1몰에는 염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 Cl2 염소 분자 1몰에는 염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으니까 2몰로 고쳐줍니다. 원자가 2개 들어있으면 2몰이에요.
그다음 몰 질량은 상대값으로 단위가 없다. 화학 식량이 상대값이에요. 화학 식량이 상대값으로. 화학 식량이 상대값으로 단위가 없지. 몰 질량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네 번째. 25도씨 일기압 1몰이 아니고 0도씨. 0도씨 일기압. 1몰일 때가 항상 얼마라고요? 1몰일 때가 22.4리터. 얘가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STP. 표준 상태. 그래서 0도씨로 고쳐주시고 X. 자, 그럼 이제 4번 갑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수소기체 한 분자, 산소기체 한 분자, 즉 수소기체 1몰과 산소기체 1몰의 질량은 각각 2g과 32g으로 다르지만, 즉 몰 질량은 달라요. 몰 질량, 화학 식량은 다르지만 0도씨 일기압 기체 1몰의 부피는 모두 22.4리터. 22.4리터로 갖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도 6.02 곱하기 10의 23개로 뭐가 같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그럼 이제 5번. 물질의 양과 입자수, 질량,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거 맞고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준 거 맞아요. 기억력은 맞는데 디귿은 바뀌었어요. 기체의 부피를 아보가드로 1몰의 부피인 22.4리터 퍼 몰로 나눠줘야 돼요. 뭘 때 0도씨 일기압. 표준 상태. 그래서 디귿은 바뀌었어요. 공식.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입니다. 디귿은 공식이 뒤집어져서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한번 보세요. 물질의 질량을 각각 구하세요.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물 분자의 무엇을 구하라고?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첫 번째 해야 하는 게 이거야. H2O의 분자량을 구해야 돼요. 분자량. H2O의 분자량이 몰 질량이야. 아, 수소 원자 2개 있는데 질량이 1이고 산소 원자 1개 있는데 질량이 19이에요. 그럼 얘는 18이야. 아, 분자량이 18이야. 그럼 얘의 몰 질량은 얼마다? 18g 퍼 몰이겠구나.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 원자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어. 2개 있는데 얘가 1몰이래. 아,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는데 1몰이래. 2몰이 돼야 된다. 이거 1몰이래. 그러면 이 물은 얼마여야 돼? 수소 원자 2개가 1몰이 나오면 얘가 2분의 1몰이어야 돼. 아, 수소 원자 2개가 1몰이 나왔다는 건 물 전체는 2분의 1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2분의 1 곱하기 2해야 1이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2해야지 1이 나오니까. 수소 원자 2개가 1몰이라는 뜻이야. 그럼 물 분자는 얼마 있다? 2분의 1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2분의 1몰 곱하기 몰 질량 곱하라고요. 18g 퍼 몰입니다. 몰 사라지니까 얼마? 9g. 그래서 답은 9g이 답입니다. 1번 문제. 됐죠? 요게 첫 번째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소 분자 5개래. 수소 분자가 5개. 그럼 뭐예요? OH2라는 거야. 아, 그럼 얘는 5몰이네요. 수소가 5분자 있대요. 그럼 5몰이야. 5몰 곱하기 수소는 몰 질량이 얼마입니까? 수소는 H2는 2g 퍼 몰이야. 그럼 2g 퍼 몰로 곱하면 돼요. 몰 사라지니까 답 얼마? 10g. 이렇게 해주죠. 자, 세 번째 0도씨 일기압에서 0도씨 일기압에서 산소 기체가 5.6리터 있대.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알았다. 이 5.6리터를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5.6리터 기체의 부피를 뭐로 나눠라? 22.4리터 퍼 몰로 나눠라. 기준.
22.4L가 1몰의 기준이야. 영도 실기압일 때. 그럼 얘는 얼마다? 4분의 1몰이 나와. 4분의 1몰 곱하기 O2. 아, 그럼 이제 쌤 O2가 2 곱하기 16이야. 그럼 32g/몰이구나. 이게 몰 질량이야. 아, 32g/몰을 곱해주면 되겠군요. 48에 32, 8g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 12.04. 오, 암모니아 분자 나왔어요. 그럼 갑니다. NH3 12.04 곱하기 10에 23개가 있대요. 얘의 몰은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12.04 곱하기 23은 항상 1몰일 때. 1몰일 때 분자든 원자든 이온이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1몰일 때 부피야. 기준이야, 기준. 1몰일 때 기준.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23 사라지고 약분하면 뭐야? 2. 개 사라지니까 얘는 몇 몰이다? 2몰입니다. 자, 그럼 2몰이고 가요. 암모니아의 몰 질량. 얘는요, 1 곱하기 14 더하기 3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얼마 나온다? 17.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몰 질량이야. 아, 17g/몰이군요. 그럼 몰 사라지니까 얘는 몇 g이다? 34g이다.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요까지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다음 시간에 여기 26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복습해 줄 거고 숙제는요 30쪽에서 33쪽까지 푸는데 문제는 19개인데요. 보시면 쉽게 잘 풀리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답지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기본을 다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했던 거 그럼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식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거 복습하는 걸로 Q1 있는 문제 한 번 더 풀어주면서 복습해드리고 문제 풀러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게 연습장이 필요해요. 아, 쌤 혼자 연락이 풀어요? 내 책에다 직직 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연습장이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문제 풀어주실 때 적어놓고 계속 비슷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잘 있게 돼요. 너 잘 푸네 이러고 보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알겠죠?